이번 시간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없는 미래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인데요. 현재의 문제에 잘 대처하고 조정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성공적인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의 장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장점은 문제 행동의 맥락을 알 수가 있고 보다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하도록 한다는 점인데요. 가족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을 강하게 하며 긍정적인 관점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가족 치료의 접근 방법에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해결 중심 모델은 전략적 치료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모델은 기본적인 병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은 일치하지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략적 가족 치료는 주로 가족이나 개인을 둘러싼 문제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문제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가족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자는 가족이 가진 예외적인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으나 일어나지 않았던 시점에 문제 대신에 일어났던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으로써 문제보다는 가족이 적용해왔던 또는 적용 가능한 해결책에 초점을 두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보다는 가족이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가족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가족이 기대하는 미래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족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중심 이론의 특징과 강점,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결 중심 모델은 드 쉐이즈와 버그와 그리고 그 동료들에 의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유일하게 정신분석적 훈련을 받지 않는 최면 치료자인데요.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밀턴 에릭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밀턴 에릭슨의 견해는 문제 원인이 되는 부적응을 교정하거나 문제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해결 중심 모델은 이전의 증상 중심적이고 전통적인 생의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예외 중심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단기간 내에 해결 방안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결책 구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이트와 버그는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 규칙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망가지지 않았으면 고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치료자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둬야지 걱정거리를 덧붙이는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면 그것을 더 많이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들은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고 그 대신에 그들은 잘못되고 효과가 없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 라는 게 세 번째인데요. 치료자와 내담자는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면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 중심 이론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뤄낸다는 가정을 기초에 두고 있는데요. 변화란 문제 해결 접근의 주된 초점이고 변화는 내담자가 해결과 능력에 초점이 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는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변화를 유도하는 해결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변화는 내담자가 다른 어떤 것을 했을 때 일어나고 일반적인 해결 중심의 틀은 변화를 중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강점 관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점 관점의 개념은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고 내담자를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내담자의 결점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내담자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강점 관점의 개념인데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어떤 힘이 있어서 치료사가 이 잠재력을 지지하면 긍정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강화되고 인간은 잠재력과 자기 실현을 지향하는 존재이고 또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내담자의 역량을 향상시켜서 가장 신속하게 내담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점 관점의 실천적인 기반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소외되고 침체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는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주장함으로써 나타내게 하는데 강점 관점 모델은 이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들인데요.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으로서 책임을 지고 가치를 지닌 성원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할 권리나 접근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강점이 존중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집단 등에 연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회복, 탄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회복력은 그런 고통을 참고 견디는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이 회복력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주며 또 강점 관점의 기초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전체성 말을 하고 있는데요. 치유는 신체의 건전함과 그리고 타고난 능력,
그리고 장애나 질병, 그리고 분열에 직면하게 될 때 재생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 유기체는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데요. 이 강점 관점은 내담자의 내부에서 치유력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화와 협동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지속적으로 외부와 교환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타인과의 교환 작용은 대화나 협력적인 관계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면적 강점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협력적인 신뢰는 강점 관점 이론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혹을 불식시키는 건데요. 내담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불안이나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치료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담자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들의 강점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강점 관점 이론에서는 의혹의 불식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점 관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구성 요소의 첫 번째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삶의 산출물은 생활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성취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충족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 그리고 권한 부여 등이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달성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열정이나 유능성, 자신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순들은 희망이나 인내, 그리고 유능성, 자신감, 조직화 등 5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시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려왔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능성과 자신감을 조직적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의 강점이 있겠는데요. 랩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사회적인 관계와 그리고 자원, 그리고 기회 등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다시 사람과의 관계와 일반적인 환경, 즉 자원이나 기회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와 일반적인 환경, 이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관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환경 속의 인간이고,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해서 내담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중요한 강점 관점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중심의 접근 방법과 해결 중심 접근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문제 중심의 접근 방법과 해결 중심의 접근 방법의 차이점들을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상담 과정이나 질문 과정이나 구체적인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상담 과정에서 문제 중심 접근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두 접근이 차이가 있죠. 상담자가 사용하는 질문은 상담의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문제 중심 접근 방법에서는 어떤 전문가의 역할, 즉 상담자의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질문으로서 해결 중심 접근 방법에서는 상황이 나아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또는 오늘 여기에 온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또는 상담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상황이 나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문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질문 과정에 있어서 문제 중심 접근 접근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치료자에게 얘기해달라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접근에서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질문을 해 나가고요.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내담자가 바꾸기를 원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고 내담자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관점인데요. 문제 중심 접근에서는 문제가 어떤 문제의 증상인가, 어떤 그 문제 내용에 대해서 탐색하는 질문이 들어가는데,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치료사가
그 초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한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거 항상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즉 치료사와 내담자 가족 구성원 사이에 어떤 핵심 주제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이제 해결에 대한 관점입니다. 해결에 대한 관점은 문제 중심 접근에서는 문제 행동들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 패턴들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탐색적인 정보를 많이 알기 위해서 탐색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가고요. 해결 중심 접근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예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이미 문제 행동 이상의 해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어떤 예외 상황이 자주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시제 관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겠는데요. 문제 중심 접근에서는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과거에 대한 탐색이나 사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해결 중심 접근은 가상적으로 내담자에게 동기와 목표를 이끌어내고 내담자의 변화 가능한 미래 모습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하는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방어에 대한 관점인데요. 문제 중심 접근에서는 이 내담자가 자기의 어떤 방어가 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방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자원이나 강점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우리 치료에서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 중심 접근에서
치료자는 내담자하고 협력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내담자 문제의 성격을 다룰 때 상담자나 내담자의 과거의 관계를 반영하는 전이나 역전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상담 과정에서 과거의 관계를 어떻게 재현을 하는지를 탐색을 하고요. 해결 중심 접근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자체의 어떤 본질보다는 공유되는 목표와 더 관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자이고 조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상담을 계약할 때 관점이 다른데요. 문제 중심 접근의 치료자들의 질문은 먼저 횟수를 먼저 정하죠. 고정된 치료 상담 횟수나 또는 정해지지 않는 상담 횟수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계약의 근거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몇 회 정도 치료를 하고 싶냐, 몇 회 정도 상담을 받고 싶냐라고 횟수를 고정을 시키고 횟수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는 반면에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오랫동안 치료의 효과가 지속될 거라는 믿음을 내담자의 목표를 두면서 그 종결 시기를 치료의 횟수를 고정된 횟수에 두지 않고 목표가 달성했는지 그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달성했으면 끝나는 거고 달성하지 않았으면 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기본 과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며 어떻게 치료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호 관계 속에서 해결 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와 드스웨이즈가 제시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 추구하는 12가지의 신념과 가정을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외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적었던 예외 상황이 있는데 이 예외 상황을 발견해서 그 예외 상황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해결책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자는 가족의 체계나 항상성이나 그리고 불변성 상태를 어떻게 다른 상태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시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변화는 항상 일어난다고 전제하면서 치료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작은 변화는 일어나기 쉬우며 생성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상황에서 아주 작은 변화는 이미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성공은 다른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정의 내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고 복잡하게 생각되고, 또 문제가 간단하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유도한다는 가정은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한 번에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협동 작업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담자는 항상 협조적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치료자와 내담자의 협조적인 작업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의지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자는 내담자가 원하고 선택한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지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제시하는 과제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제시한 대로 따라오지 못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저항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나름대로의 적합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더 치료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릭슨 아파의 가정이고요. 정신병리적인 측면보다는 건강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의미와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행동과 묘사는 순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내담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내담자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옳다, 그르다 중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보고 부모 자신과 부모의 자신의 어떤 성격과 다른 자녀의 성격을, 자녀를 봤을 때 너는 나와 다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소심한 부모가 활달한 자녀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얌전히 있지 않고 나대냐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가, 활동적인 부모가 소심한 그리고 조용한 자녀를 봤을 때 너는 왜 이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소심하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자신감이 없냐 라고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의미는 반응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관찰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내담자의 반응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열 번째는 내담자는 전문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담자를 자기 문제와 해결의 전문가로 보고 내담자가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는 치료를 위해서 내담자가 자의로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타의로 오게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과정은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해결 지향으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내담자는 자신의 경험과 영역에서 스스로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란 치료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생각이나 내담자의 상호작용, 내담자의 인식 패턴의 변화와 내담자가 구성하는 의미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내담자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에 의해서 의한 맥락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목표나 해결 방안도 역시 내담자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지각이나 피드백의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변해도 역기능적 가족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료팀은 치료의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그리고 내담자를 의뢰한 사람이나 또는 보호자나 또는 학교 교사나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가족 구성원이나 어떤 개인 치료를 의뢰를 해온 사람과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모두 치료팀의 구성원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가운데 치료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치료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그 원리는 첫 번째,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인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병리적인 것 대신에 성공한 것, 그리고 성공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경험이나 강점이나 그리고 자원, 그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결함이나 장애는 되도록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 그리고 증상까지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내담자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능력, 성공적인 경험을 끌어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지지함으로써 제시된 문제 해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이나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과거의 성공이나 강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활용하고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고 하는데요. 경직된 사고의 틀이나 어떤 이론에 내담자를 맞추기보다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을 하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고 내담자에 관한 것은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틀에 해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나 내담자의 특성에 기초해서 개별화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갈수록 더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가 달성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목표로 정해서 치료는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 개입은 단순하고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에게나 변화는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고 또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치료자의 역할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데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내담자의 과거를 깊이 연구하고 병리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관심을 두도록 합니다. 특히 미래의 모습을 시각화하고 구체화시키고 해결책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와의 협력 관계를 중요시 하는데요. 내담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치료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 협력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협력적인 치료 관계는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협력할 때뿐 아니라 치료자도 내담자에게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가 치료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족 치료의 목표 설정,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료는 상담의 횟수가 길거나 짧은 것에 상관없이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종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자들은 목적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 대부분의 경우 치료의 길이가 단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는데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담자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좀 더 전체적이고 이상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내담자가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치료자가 개입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 과정을 돕는 것을 치료자의 주요한 역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 7가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7가지 원칙은, 첫 번째로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목표로 세워야 되고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걸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고요. 내담자들이 대부분 가끔 목표를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삶,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는 애매모호한 목표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설명의 목표는 치료자와 내담자가 치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관심을 두라는 건데요. 치료를 받아서 무엇이 성취되기를 바라느냐고 하는 질문에 내담자들은 문제가 제거되기를 원하고요. 또는 문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치료 결과에 대한 내담자의 생각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표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아니다, 싫다, 또는 절대로 안 된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때는 목표는 내담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대신에 해야 할 것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를 종식보다는 시작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목표를 목적지보다는 내담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처음에 작은 시작 단계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처음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 완전한 것 또는 행복한 것 같은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목표는 성취를 희망하는 최종의 결과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한 단계씩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내담자의 목표는 희망일 뿐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요. 치료자는 내담자의 목표에 대해서 견해를 수용하는 한편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코올에 문제가 되는 내담자가 부인이 가출을 한 후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 목표가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얘기했을 때 이 목표는 내담자에게는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치료자는 내담자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내담자들은 공감을 해줄 경우에 내담자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목표를 인식하게 돼서 좀 더 현실적으로 목표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목표 수행은 힘든 일이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목표는 힘든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 노력들을 해봤지만 그것들이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은 힘들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필요한 만큼 수고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씩 갖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